안녕하세요. 진로진학부 교사 박영국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자율탐구 활동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6가지 내용에 대해서 안내하는 그런 활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목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여러분들께 오늘 안내할 자율탐구 활동에서 지켜야 될 것들을 6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자율탐구 활동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내용이라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기재 요령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안내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자율탐구 활동이 왜 요즘 중요하게 여겨지는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율탐구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여러분들만의 개별화된 디자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우리가 자율탐구 활동이 주로 쓰이는 영역이 창의적 체험활동의 자율활동, 진로활동에 쓰이게 될 텐데 그럼 자율활동, 진로활동은 어떤 내용이 쓰이는 것이고 이것이 또 어떻게 대학마다 평가를 받는지에 대해서까지 분석을 하면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항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자율탐구 활동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요령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자율탐구 활동은 정규 교육과정 이수 과정에서 사교육 개입 없이 학교 내에서 학생 주도로 수행한 자율탐구 활동에 한하여 학생의 특기 사항만을 기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학교 내에서 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학생 주도로 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율탐구 활동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주제 선정부터 보고서 작성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율탐구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율탐구 활동은 생기부에 기재될 때 이런 내용들이 기재될 수 있습니다. 자료 수집 능력 및 분석 능력이 탁월하다 또는 주제 선정 시 진로와 사회 문제 연결을 노력하려는 태도가 좋다. 이런 쪽으로 기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서 탐구 주제를 선택하고 과정이나 보고서 작성에서도 이런 부분이 잘 보여질 수 있게끔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율탐구 활동에서 중요한 것은 학생활동 산출물 실적이라고 해서 자율탐구 활동의 제목, 연구 주제 및 참여 인원, 소요 시간은 기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율탐구 활동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멋진 제목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연구 주제를 너무 자신의 수준에 맞지 않는 어려운 심화된 주제를 선택하는 것도 옳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중에 자율탐구 활동을 기재할 경우 학교에서는 정규 교육과정 중에 이루어진 활동임을 증빙하기 위한 자료를 보관해야 된다라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빙 자료의 예시로는 학교교육계획서,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각종 문서, 그리고 학생활동 산출물 등을 이렇게 증빙 자료로 가지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들이 뒤에도 설명하겠지만 여러분들에게 보고서를 제출하라, 그리고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증빙 자료가 보관되고 증빙 자료가 있는 것만이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러한 항목들을 학생들이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항목입니다. 두 번째 항목에서는 자율탐구 활동이 왜 최근에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대학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학생 기록부의 내용과 질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우수한 학생들에게 자주 보이는 키워드로는 탐구, 심화탐구, 탐구, 역량 등을 꼽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활동한 이 자율탐구 활동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대학을 진학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생의 뛰어난 역량을 언급하는 교사의 기록이 사실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근거가 필요하며 학생의 학업 역량, 탐구 역량, 문제 해결력,
전공 적합성, 창의력 등을 모두 보여줄 수 있는 항목이 바로 이 자율탐구활동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수업 중에 배운 것을 단순히 암기하고 문제를 푸는데 그치지 않고 관심 있는 소재를 선택해 추가 자료를 조사하여 발표하거나 소감문을 작성하는 등의 활동이 많은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 다른 영역으로 확장하거나 실생활에 적용되는 사례들을 추가로 학습하면 개인의 역량과 관심사가 드러나고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돋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율탐구 활동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학업에 대한 의지와 태도가 우수한 학생들은 이러한 자율탐구 활동의 역량이 학생 기록부 전반에 나타납니다. 어느 한 분야에 치우치거나 관심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과목에 한해서만 잘하는 학생들은 인성 부분에서 의심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결론적으로 요약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의 학교생활 기록부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은 탐구, 심화탐구, 탐구 역량 이런 키워드가 중요한데 이러한 것들을 대학에서 평가할 때 사교육의 개입 없이 학교에서 학생 주도로 진행했구나 라고 하는 근거나 증빙 자료를 찾을 수 있는 항목이 바로 이 자율탐구 활동이라고 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고 단순히 자율탐구 활동이라는 것이 자신의 진로와 연관된 연구나 토론이나 해당 학습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서 그 내용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을 통해서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뿐만 아니라 진로에 관련된 진로 역량이라든가 그리고 본인의 여러 가지 방면에서 우수성을 뽐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근 들어 이 자율탐구 활동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이러한 중요성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자율탐구 활동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표의 순서대로 진행을 하면은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율탐구 활동을 처음 시작할 때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주제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주제를 선정할 때 단순히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뜬금없이 내세우거나 혹은 자신의 수준에 맞지 않는 이런 연구 주제나 발표 주제를, 보고서 주제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 자율탐구 활동을 쓸 때는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좋습니다. 먼저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율탐구 활동 같은 경우에는 사교육의 개입이 없이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또 토대였는데 사교육의 개입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는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에 대해서 스스로 탐구하고 연구하고 호기심을 가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과학이 됐든 영어가 됐든 국어가 됐든 배운 것에 대해서 적정 기술에 대해서 접해보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하는 수행평가를 통해서 이런 적정 기술에 의의 사례 등에 대한 조사나 발표 등을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율탐구 활동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수행평가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도 열심히 여러분들이 운영한 자율탐구 활동이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수행평가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실을 그대로 이해하거나 조사하거나 발표하는 수준의 활동은 자율탐구 활동에서 여러분들에게 평가하는 요소인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창의력, 호기심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수행평가 수준을 넘어서 자율탐구 활동을 진행할 때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적 호기심, 확장적 사고력을 발휘해서 실생활에 접목하는 탐구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결론을 지어보면 자율탐구 활동은 이제 중요하다는 건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 이 자율탐구 활동을 할 때 여러분들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먼저 학교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해라. 두 번째로는 수행평가 수준으로 끝내지 말고 여러분들의 지적 호기심, 확장적 사고력 이런 것들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음은
개별화된 디자인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탐구 활동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앞에서는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수행평가 수준에서 끝내지 말고 여러분들이 지적 호기심이나 이런 확장적 사고력을 보여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자율탐구 활동의 4단계를 크게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수업에서 학습한 내용을 동기나 성취 기준 중심으로 이해를 합니다. 수업, 수행평가, 동아리활동, 독서, 기타 자극을 통해서 호기심을 가졌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재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탐구활동은 과정 및 결과를 구체적으로 적어주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관련 내용을 탐구해서 소감문을 쓰고 발표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지적 내용을 이렇게 확장시키고 이런 호기심에 대해서 하나씩 확인해 가는 과정을 또 거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이런 어떤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안 다음에 성장 모습이나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친구들이 자율탐구 활동을 하라고 하면은 어떠한 새로운 내용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라고 해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러한 자율탐구 활동을 어떠한 새로운 내용에서 알게 되었다로 끝나게 되면은 역시 여러분들의 이런 지적 호기심,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라든가 창의성, 다른 학문으로서의 융복합적인 능력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율탐구 활동할 때는 반드시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스스로 탐구를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한 나를 보여준 뒤 마지막으로 후속 활동으로 탐구 영역에 대한 심화, 확대, 다른 학문으로의 융복합 등 이렇게 펼쳐나가는 모습을 자율탐구 활동에 쓰여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율탐구 활동은 어떠한 부분을 내가 새롭게 알게 되었다,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확실히 알게 되었다라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스토리를 통해서 이 주제를 내가 왜 선택을 했고 그 주제를 선택한 이후에 나는 어떤 정의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심화 탐구를 했고 그 심화 탐구를 통해서 내가 성장한 후에 그러한 것을 다른 쪽으로 혹은 심화해서 확대하고 융합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자율탐구 활동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당장 급한 게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 자신만의 개별화된 디자인으로 탐구 주제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피지기. 여러분들의 생기부에 대해서 꼼꼼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과목별 세특에서 나의 탐구 역량이 드러나는 탐구 주제를 찾아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자율탐구 활동은 어떠한 학문에 대해서 내가 알게 되었다라는 것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심화학습하거나 다른 곳으로 융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자율탐구 활동에 대해서 또 어떤 학문을 새롭게 배우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심화탐구한다고 하면은 올해 2학년, 올해 3학년이 시작하기에는 너무나 긴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작년도에 내가 쓰인 생기부를 확인하면서 나의 탐구 역량이 드러난 부분을 잘 찾아내는 혹은 탐구 역량이라는 부분이 어렵다라고 하면은 나의 진로가 드러나는 부분을 먼저 찾아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생기부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라는 의문이 들 텐데 1학년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 자율탐구 활동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내가 어떤 진로나 꿈을 찾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영역으로 자율탐구 활동 주제를 선택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선생님과 함께 진로와 직업 시간에 또 충분히 토의하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올해 교과 수업 혹은 작년 교과 수업을 통해 생긴 호기심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질문형으로 먼저 적어보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또 최근 사회적 이슈나 범세계적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은 혹시 없는지 혹은 내가 배우는 것에서 이러한 세계적인 이슈에 관련된 내용은 없는지에 대해서 키워드로 적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자율탐구 활동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나의 관심사 영역에서 무언가 탐구하고 호기심을 찾아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러한 부분에서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사회적 문제나 이슈에 대해서 본인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느냐도 굉장히 큰 여러분들의 평가를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자율탐구 활동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구글링, 즉 단순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만 찾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그리고 진로 영역, 탐구 능력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인터넷에 단순히 검색을 하기보다는 논문을 찾아보거나 혹은 이 논문의 주제 혹은 논문의 제목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최근의 연구 동향을 최소한으로라도 이해하는 것이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의 진로 적성 분야와 특히 관련 있는 부분을 주제로 선정하는 것이 좋고, 내년도 교육과정을 편제한 후 내가 다음 학년에 무슨 과목을 들을 거다 이런 것도 확인한 다음에 자신의 전공 적합성이 드러나는 과목을 또 선택하는데도 이 부분이 연계된다라고 하면은 더욱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자율탐구 활동이라는 것을 자율탐구 활동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동아리 영역, 내년에 선택하는 교과 영역, 그리고 또 다양한 자율 진로 활동 영역까지 확장시킬 수 있는 능력, 힘, 이러한 전체적인 생기부의 스토리, 이러한 것도 만들어 나가는데 이 자율탐구 활동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자율탐구 활동을 개별화된 디자인으로 만들어 나가고 그 안에는 본인의 생기부를 잘 분석해서 내 생기부 안에서 내가 호기심이라든가 지적인 능력을, 탐구 능력을 확장, 심화시킬 수 있는 주제가 무엇일지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답은 여러분 생기부 안에 있을 것입니다. 네, 다음은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활동의 목표와 내용을 알아봄으로써 여러분들이 표현하고 쓴 자율탐구활동이 생기부에 어떻게 기재되는지, 그리고 생기부에 기재될 때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활동에는 크게 두 가지 영역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치 적응 활동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흔히 학급에서 하는 1인 1역할, 그래서 내가 민주시민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역량을 갖고 있느냐 이러한 것들을 표현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창의 주제 활동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하는 자율탐구 활동의 내용을 적음으로써 여러분들이 창의적인 사고 역량을 갖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율활동이라는 영역 안에 단순히 내가 무조건 자율탐구활동 주제만 다 넣는다 라고 하는 것도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이 자율활동 영역 안에는 적절히 여러분들의 민주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역량과 또 창의적 사고 역량이 고루고루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또 이해하면 좋습니다. 다음은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활동의 목표와 내용을 살펴볼 텐데, 진로활동의 영역의 목표와 내용으로는 크게 세 가지, 자기이해활동, 진로탐색활동, 진로설계활동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이러한 자기이해, 진로탐색, 진로설계활동을 골고루 들어가는 것이 선생님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2학년, 3학년이 되면은 PPT에 빨간 줄로 있는 것처럼 강점 증진 활동과 진로 정보 탐색 활동, 진로 체험 활동 등이 정말로 나의 진로를 찾아가는 검사라던가 혹은 직업인의 인터뷰라든가 혹은 진학 정보를 탐색한다라던가 이런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것을 강점을 키우기 위해서 자율탐구 활동에서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심화, 연구하는 것, 혹은 진로정보 탐색 활동에서도 단순하게 진학정보, 대학이라든가 학과라든가 이런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학할 곳을 선택한 후 그곳을 진학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될 학업적인 역량과 정보를 이 진로 영역에 넣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자율탐구 활동은 자율 영역, 진로 영역에 골고루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으로 창의적인 주제를 선택해서 이
자율탐구 활동을 진행한 부분, 또한 본인의 진로에 따라서 깊이 있는 연구를 하고 그 진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목표를 세우고 활동을 하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이해하고 진로를 탐색하는 활동으로 보여주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에서는 여러분들이 자율활동, 진로활동에 기재된 내용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율활동에는 지원자의 인성, 지원 전공과 관련된 활동 경험, 학업에 대한 노력 및 우수성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학교생활 기록부 곳곳에 숨어있는 지원자에 대한 기록과 함께 지원자를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쓴 자율탐구 활동이 전공과 관련된 활동이면 좋을 것 같고, 또한 학업에 대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노력하고 심화학습하고 융복합 주제를 선택해서 우수성이 보인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자율활동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것은 학교생활 기록부 곳곳에 숨어있는, 즉 자율탐구 활동만 멋있게 적는 것이 아니라 자율탐구 활동에 있는 주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1학년 과세특 내용을 갖고 오고, 또한 자율탐구 활동에 있는 내용을 실험하는 데 있어서 동아리 활동에 그 실험 내용이 들어가고, 또한 자율탐구 활동에서 마무리 짓지 못한 궁금한 내용을 2학년, 3학년 학습을 통해서 혹은 교과 선택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부분, 이런 부분이 전체적인 스토리로 골고루 있다라고 하면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동국대도 한번 살펴보면 자율활동에서는 지원자의 역할의 주도성뿐만 아니라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전공 적합성에 대한 평가도 가능합니다. 활동에 대한 단순 참여 기록은 의미 없는 평가 자료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학습 내에서 동일한 활동을 하더라도 개인의 특성을 드러내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자율활동에 너무 자기 역할을 했다, 자기 주도성이 높다, 역할을 1년 동안 반장을 열심히 했다, 이런 것보다는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전공 적합성에 대한 능력, 이런 것처럼 자율탐구 활동 주제를 써도 좋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무엇에 참여했다가 아니라 개별화된 디자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앞에 PPT에 이 자율탐구 활동의 주제 선택 및 활동을 어떻게 개별화된 디자인으로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보면 여러분들 머리에 이미지가 그려질 것입니다. 자, 진로 활동도 건국대도를 한번 살펴보면은 고등학교 시기 진로가 바뀌었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진로가 동일하든 바뀌든 어떤 고민을 바탕으로 해당 진로를 정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오히려 대학에서는 왜 해당 진로를 희망하고 진로를 정한 다음에는 관련 활동 경험을 어떻게 탐색했는지를 더 눈여겨봅니다. 즉, 자율탐구 활동의 내용이 여러분들의 진로 적합성, 진로 역량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인하대나 서울과기대 같은 경우에도 자기 주도적 지원 분야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전공 관련, 내가 희망 전공 관련 교과에 대해서, 학과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관련 주제를 탐구하고 다른 학문으로 융복합하고,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생님이 빠르게 6가지 우리가 자율탐구 활동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지켜야 될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씩 상기해 보면서 요약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탐구 활동을 진행하는 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재 요령을 반드시 지켜라. 기재 요령을 지킬 때 기억해야 될 3가지입니다. 학생이 자율적, 주도적으로 사교육 개입 없이 학교 내에서 진행을 해야 된다. 어떠한 주제, 제목, 결과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정 중심으로 그 안에서 내가 한 역할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 자율탐구 활동은 증빙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갑자기 학기 도중에 내가 이 자율탐구 활동 마음대로 할 거예요? 안 됩니다.
계획서를 쓰고 결과보고서, 중간보고서도 잘 내야 담임선생님이 여러분의 자율탐구활동을 잘 기재해 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최근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대학을 진학하는 데 있어서 자율탐구활동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율탐구활동을 진행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수업 시간에 배운 것을 주제로 선택하는 것이 좋고, 단순히 이 주제에 대해서 수행평가 수준으로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탐구를 바탕으로 내가 그러한 지적 역량을 갖춘 다음 그것에 대한 추가적인 호기심, 확장적 사고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호기심과 확장적 사고를 자율탐구활동의 주제로 빗대낼 때는 실생활, 세계적인 이슈라든가 내가 관심 있는 진로 분야라든가 혹은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다른 학문이라든가 이러한 실생활에 접목해서 자율탐구활동을 진행하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중요한 자율탐구 활동은 여러분들이 개별화된 디자인으로서 여러분만의 자율탐구 활동으로 평가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러기 위해서는 지피지기, 먼저 본인의 생기부를 스스로 잘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율탐구 활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혼자 하기 힘드니까 조를 만들고 그룹을 형성을 할 텐데, 이때도 같은 그룹이라 그래서 같은 주제, 같은 호기심, 그리고 같은 과정, 같은 결과 이런 것을 내는 게 아니라 같은 주제에 대해서도 본인의 생기부에 따라서 이 주제에서 내가 알고 싶은 것이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잘 파악하시기 바라고,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자율탐구 활동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찾기보다는 논문이나 전문 학술지를 통해서 이해하고 전반적인 연구 경향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재한 자율탐구활동은 창체 자율활동 영역, 진로활동 영역에 기재가 될 텐데, 자율활동은 자치 적응활동, 창의 주제활동이 주로 기재가 되는데 여러분들의 자율탐구활동은 창의 주제활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자율탐구활동의 자율활동을 생기부에 여러분들이 평가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키워드 두 개는 민주시민과 창의성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한쪽에 치우치기보다는 이 자율탐구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자치 적응 활동도 열심히 해서 이 민주시민 역량과 창의성을 갖춘 역량, 이러한 것들을 골고루 모두 다 자율활동에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로 활동에 여러분들의 자율탐구 활동 주제가 결과 보고서가 많이 또 들어갈 텐데, 여기에는 역시 여러분들의 강점 증진, 즉 나의 진로와 관련된 나의 강점을 자율탐구 활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자율탐구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로를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이러한 진로 체험 활동을 자율탐구 활동을 통해서 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고 그 어떤 기업에 가서 진로 체험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문을 연구하면서 그 진로에 대해서 또 알아가는 것도 좋은 진로 체험 활동이므로, 여러분들이 이 진로와 관련된 자율탐구 활동의 주제를 선택하고 활동을 하는 것이 3년간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여러분 생기부에 있는 자율활동, 진로활동 영역에 대해서 전공 관련 활동 경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그리고 어떠한 변화나 결과보다는 왜 이렇게 했는지, 어떤 방법을 썼는지에 대해서 주로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율탐구 활동의 보고서 내용에도 이러한 것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내 진로 전공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나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한 내용, 그리고 이 자율탐구 활동을 왜 진행했고 어떤 방식으로 연구를 해 나갔는지가 분명히 보여주면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선생님이 전반적으로 자율탐구 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지금부터는 학년별로 여러분들이
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하고 제출하고 보고서는 어떻게 제출하는지에 대해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학년입니다. 1학년은 구글 클래스룸 아래 주소를 쳐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1학년 학생들은 그 구글 클래스룸에 들어가면은 위와 같이 왼쪽 표와 같이 2024학년도 자유탐구활동 신청이라는 것이 보일 겁니다. 그럼 공지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확인하시고 설문으로 신청하면 이 내용을 수합을 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증빙 자료로 이 1학년 선생님들이 학교에 결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내용만이 여러분들이 자유탐구활동으로 활동을 하고 생기부에 기재를 할 수 있으니 공지사항을 잘 확인하고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2학년 학생들도 다음 표를 보면은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됩니다. 먼저 2학년 학생들은 리로스쿨 학생 공지에 2024학년도 2학년 자율탐구활동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한글로 작성한 후에 위 메일에 제출을 합니다. 참가 신청은 대표 1인이 자율탐구활동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중간 보고서 그리고 보고서 최종 제출까지 이렇게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그 기한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네, 3학년 학생들 공지사항 전달입니다. 3학년 학생들도 아래 클래스 코드를 보고 구글 클래스룸에 가입을 해서 신청서 및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기한이 21일 목요일부터 27일 수요일까지이므로 그 신청 기한을 잘 지키시고 여기 구글 클래스룸에 들어가서 박성태 선생님의 공지사항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선생님이 자율탐구 활동에 대해서 안내를 했습니다. 자율탐구 활동은 어떻게 무슨 내용을 주제를 어려운 것을 이런 것을 고민하기보다는 선생님이 지금 이야기해준 6가지의 원칙을 잘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평가받고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평가를 받는지 이해하고 주제를 선택하고 그 주제를 선택할 때는 어떤 범위로 어떤 방식으로 선택하는지 그러한 것들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2, 3학년 공지사항을 잘 준수하고 확인한 뒤 1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자율탐구활동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